1995년 3월 취재팀은 다시 시베리아 연해주를 찾았다. 한 달 전 피크노프 박사와 함께 호랑이를 추격했던 임순남 씨가 다시 촬영에 나섰다. 취재팀이 한 달 만에 다시 연해주로 달려간 이유는 무차에게 이상이 생긴 것 같다는 피크노프 박사의 연락을 받고서였다. 계절이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는 동안 무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 피크노프 박사는 2월 말경 갑자기 무차의 자동 추적 장치 신호음이 사라졌다고 했다. (1915년에서 1942년까지) 약 100마리의 호랑이가 사살된 것이다. 취재팀이 호랑이를 찾아 처음으로 시베리아 연해주를 방문한 것은 3년 전인 1995년 2월이었다. 우리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드미트리 피크노프 박사와 함께 호랑이에 관한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95년 2월 피크노프 박사와 함께 호랑이를 추격했던 곳은 블라디보스톡에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핫산 지역이다. 인간의 발길이 미치지 않는 이곳에 호랑이가 살고 있는 것이다. 드미트리 피크노프 박사는 30년 동안 시베리아 호랑이를 연구해온 최고 권위자다. 우리는 전통적인 러시아 방식의 추적을 단념했다. 하는 수 없이 미국식 전파 추적. 10년 전 취재팀은 무차라는 이름의 호랑이를 러시아 추격했었다. 미국 합동연구팀은 이 지역에서 호랑이와 표범 각 한 마리씩의 전파 발신 장치를 달아 놓아주었다. 그 호랑이는 전파 발신 장치를 부착한 3살박이 수컷이다. 발신 장치로부터 매 초마다 신호가 들어오고. 그러나 95년 2월 추적 당시에도 무차를 발견하는 데는 실패했었다. 다만 전파 신호를 통해 아주 건강한 상태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다. 피크노프 박사는 취재팀과 만나기 1년 전인 94년 미국인 학자들과 함께 호랑이를 연구하기 위해 무차에게 자동 발신 장치를 부착했었다. 이 비디오 자료는 94년에 무차에게 발신 장치를 부착한 과정을 담은 것이다. 자동 발신 장치를 부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올감이나 덫으로 호랑이를 사로잡아야 한다. 다음 단계에서는 다리가 묶인 호랑이에게 마취총을 쏘아 감각을 마비시킨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마취제의 양을 정확히 맞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가끔은 마취에 실패해서 호랑이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기도 한다. 호랑이가 완전히 마취된 잠깐 동안에 학자들은 호랑이 관찰을 마쳐야 한다. 당시 무차는 몸무게 200kg, 몸 길이 3m의 건강한 수컷으로 시베리아 호랑이 생태 연구에 아주 적격이었다. 피크노프 박사와 미국인 연구자들은 이 호랑이에게 전파 발신 장치를 부착하고 무차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지속적인 관찰을 위해서였다. 전파 발신 장치의 수명은 2년이다. 무차에게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 한 2년 동안 호랑이의 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것이다.
95년 3월 취재팀은 다시 시베리아 연해주를 찾았다. 한 달 전 피크노프 박사와 함께 호랑이를 추격했던 임순남 씨가 다시 촬영에 나섰다. 취재팀이 한 달 만에 다시 연해주로 달려간 이유는 무차에게 이상이 생긴 것 같다는 피크노프 박사의 연락을 받고서였다. 계절이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는 동안 무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 피크노프 박사는 2월 말경 갑자기 무차의 자동 추적 장치 신호음이 사라졌다고 했다. 오수리. 취재팀은 수색조를 편성해 마지막으로 무차의 발신음이 확인된 지점을 찾아보기로 했다. 아무르. 피크노프 박사는 이 지역에 무차 외에도 대략 약 8마리의 호랑이가 살고 있다고 한다. 만약의 경우 호랑이의 공격에 대비해서 반드시 무기를 지녀야 한다. Кабан, это желуди прошлогодние. Вот что мы смотрели. 오늘 간 거야? Да, это 숲으로 들어간 지 2시간쯤 우리는 짐승의 발자국을 발견했다. 오늘 밤에. ну, 어젯밤. ходит. Ну, сейчас еще 호랑이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는 멧돼지다. и качается. 멧돼지가 많이 서식한다는 것은 곧 호랑이가 있다는 증거인 셈이다. Желуди. Вот у него, видишь, уже корешок пустил. Все, вон. Это тут 아직은 쌀쌀한 날씨지만 이곳엔 봄의 기운이 완연했다. кедры. Пусть он нас, это кубов 8, 9. Там может спать. 우리는 커다란 나무의 밑둥에서 곰의 둥지를 발견했다. 이제 막 겨울잠에서 깨어난 곰이 방금 전까지 머물렀던 흔적이 분명했다. 갑자기 곰이 공격을 해올지도 모를 일이다. 남한 지역에서는 사라진 것으로 알려진 반달곰. 시베리아 연해주의 숲속에서 반달곰을 만난 건 행운이었다. 어미가 먹이를 구하러 간 사이 새끼들만 남은 것으로 보였다. 어느새 우리는 야생동물의 영역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 사흘 뒤 우리는 다른 수색팀에게서 무차를 찾았다는 전가를 받고 피크노프 박사와 함께 그곳을 찾았다. 무차는 뼈만 남은 처참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 (95년 2월) 초에서 (3월) 말까지 불과 한 달 사이에 무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 Этот тигр был убит браконьерами, и, к сожалению, такая трагедия постигает многих тигров, которые еще сохранились в горах Сихотоления. Вот этого тигренка только в феврале месяце я вместе со своими корейскими друзьями Лин Сунханом, его коллегами-переводчиком, мы слушали, очень хорошо слышали сигналы. Сигналы были четкие, зверь был жив-здоров, но, к сожалению, ровно через полмесяца, когда мы продолжали работы, связанные с радиотрекингом, сигналы стали постоянно идти с одного места, и мы насторожились. После этого была проверка, и нам наконец-то удалось найти, что тигренок мертв.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건강한 상태였던 무차. 무차가 숨진 이유는 세 가지로 추측할 수 있다. 첫째, 굶어 죽었을 경우. 둘째,
다른 동물의 공격을 받았을 경우, 셋째, 밀렵 대상이 됐을 경우. Видите, что здесь снято ножом. 그런데 동행했던 박사는 머리뼈에서 무차가 밀렵에 의해 죽었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아냈다. Возможно, не те, кто убил. 무차의 입 언저리에 칼로 도려낸 듯 반듯한 자국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박사는 밀렵꾼들이 무차를 죽인 다음 가죽을 벗겨냈다고 했다. 무차의 죽음은 시베리아 호랑이의 생생한 모습을 기대했던 취재팀과 박사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다. (97년) 겨울, 취재팀은 무차의 죽음을 계기로 알게 된 밀렵의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제3차 연해주 취재에 나섰다. 블라디보스톡에서 2시간 남짓, 우스리스크 호랑이 보호구역에 인접한 이곳은 최근 공업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시베리아의 겨울은 몹시 춥다. 그래서인지 연해주의 시장에선 손쉽게 모피를 구할 수 있다. 취재팀이 우스리스크 중국 시장을 찾은 이유는 이곳에서 호랑이 암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먼저 아무 가게에 들어가 호랑이 뼈를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앞발 그럼 호랑이 앞발은 살 수 있어? 비싸단 말이야. 이게 얼마면 살 수 있어 앞발? 저기요 이게 양배 달라. 좀 하나에? 마구를 주면서 참 달라. 근데 원래는 여기 걸 쓰지 이거는 별 볼 일 없잖아. 그렇단 말이야. 여기. 네, 이것도 약이야. 그래? 중국 가서 물어봐. 변변에 어디가 다리 끊어지고 네. 끊어지고.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이 조선족은 뜻밖에도 아주 쉽게 호랑이 뼈에 관한 얘기를 들려주었다. 백치고 어째 발뼈 어째 그런. 사람도 중국 가서 가서 취재팀은 호랑이 암 거래의 경로를 다시 물었다. 이게도 값이 지금 대단 비싸. 있어요? 안 돼? 이게 좀 비싸단 말이야. 중국아 중국 사람들 들어와서 한국으로 팔아먹는단 말이야. 한국으로? 중국 나가도 한국 사람들 팔아먹는단 말이야. 국가가 한국 사람이 몇만 원. 네, 거기서 이제 또 한국으로 판다고요? 네. 그래서 그게 또 돌아서 한국 우리는 조선족 상인에게 암거래 중간업자와의 접촉을 알선해달라고 했다. 취재팀은 사흘을 기다려야 했다. 암거래상이 호랑이 밀매를 하러 중국에 갔기 때문이다. 전화 오겠느냐고 그랬는데. 어제 좀 어젠 전화 안 했어요. 어제 아침에 밤에 온 게 그게인가 하네. 이동하는 잠깐 동안 나눈 대화에서 우리는 암거래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었다. 많아요. 많아? 20마리가 있어요. 잡아놓은 게. 아이, 제발 진짜. 호랑이 암거래는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밀반출을 위해선 듯 포장은 아주 견고하게 돼 있었다. 일이 벌써 내가 생겼어. 오케이. 아모랑이가 이 동육 번지, 네? 이 지금 일이 벌써 내가 생겼어.
오케이. 호랑이 가죽은 몸 길이만도 2m가 넘어 보였다. 이 정도면 다 자란 호랑이다. 가죽에는 가공을 한 흔적도 보였다. 중국에서 손님이냐 이거지. 이게 큰 거, 저쪽을 봐봐요. 호랑이. 호랑이고 뒷발 그 발톱. 야. 잘